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실제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시간 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책상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여기 뭐라 그러죠? 포스트잇. 작은 포스트잇을 좀 적당하게 나누셔서요. 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최근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삶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만 쓰셔야 됩니다. 한 장에 하나씩만 쓰셔서, 그냥 A4 용지 같은 데다가, 뭐, 최근이면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행복했던 순간을 많을수록 좋아요. 한 10개씩 써보실까요? 네, 주의점은요, 한 장에 하나씩 조금 크고 명확하게. 좀 치우게 난다. 뭐 4개? 보통 한 3개 정도로, 혹은 뭐 더 이상이면 4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별로, 각자 사건은 다르지만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꼈다 하는, 이렇게 유목화할 수 있죠. 그래서 4파트로 해서 그 다음에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이거는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그냥 뭐 즐거웠던 일이다, 그렇죠? 즐거움, 재미,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다. 그러면 뭐 관계 하시든지, 그건 이름표를, 적당한 이름표를 이제 고안해서 한 3팀 혹은 4개 정도로 한번 유목화해서 한번 붙여보세요. 서로 다 공유하면서 한 서너 개로 하고, 그 분류한 그 요인의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예, 부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절 갈치도 있어. 분류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나. 즐거움, 그래. 즐거움. 행복한 감정들과 자기 발전? 자기 개발? 나라고 생각나? 나. 이거 바뀌었다. 문제 없어. 사실은 관계. 이거는 관계였어? 네네, 관계. 무슨 관계?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이지. 그래서 취미도 옛날 가지고. 몰입? 그 이름표를 연결해서, 자, 그러면 우리 조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다라고 한번 정의를, 그 이름표를 잘 연결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오는 거. 어떤 나름대로 분단별로 한번 행복을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공유할 수 있는 감정, 정서, 머리로 정의를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정리하라는 거죠. 정리를 하라는 거지. 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기에서 다 행복을 정의해요. 인정받고 잘 들을 때 한마디 할까요? 사실은 공한 정치가 공한 정치, 의미 있는
성취통은 자식 아닙니까? 얼마나 포기를 해. 장애 꺾어지도 해요. 주관적인 상태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 잘 맺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겠구나.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깨달음 얻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출판이 될 것도 아니고요. 각자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성장이죠, 성장.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소명을 다했을 때,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을 한번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자, 어느 점부터 발표할까요? 예, 저는 요즘 시국이 안 좋아서 이곳에서 왔다는 걸 밝히기가 참 꺼리는데 저는 경북 구미에서 왔고요. 구미에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데 다시 밝힙니다. 저는 저희 조는 지금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자기 성장을 하며 남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잔을 드시고 또 현대를 울게 하소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들과 또 함께 승마 또 혼자만의 그 음악 감상이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는 그 칭찬 또 이제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 1박 2일을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오감을 통해 느끼는 살아있음과 또 함께하는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성취를 통해 맛보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살아있음. 그렇죠?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한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취를 통해 맛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너무나 훌륭하네요. 진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산. 건강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저희 조에서 행복의 의미는 첫째, 우리는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시키면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미 있는 자신만의 그 의미 있는 성취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아 실현을 해가면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또 여가 시간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 만족과 자신한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기본 욕구에 충실했을 때, 그다음에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을 때, 그리고 여행을 훌쩍 떠났을 때, 그다음에 성취했을 때, 내가 자랑스러웠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계 욕구나 아니면 기본 욕구, 성취 욕구 이런 거 모두 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퍼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모두가 발표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치열하게 지금 취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거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가족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는 모두 가족을 베이스로 했을 때 얻은 경험과 사랑을 바탕으로 자아 실현에서 행복을 얻고 주변과의 관계의 경험을 쌓고 그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게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행복에서는 관계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는 행복은 소행성이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며 성장해 가는 것. 좋습니다. 성장형. 전체가 함께 공유해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한번 되새겨 보는 것으로 이 활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는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는 활동을 하셔도 되겠다 해서 제가 좀 구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1년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씩만 쓰라고 했어요. 쓴 다음에 제가 이제 유목화된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저기에 해당하는 걸 한번 붙여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당연히 어디에 꽂혔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걸 해보는 까닭은 아이들에게 행복이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즐거운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아이들은 여기에 많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불행했던 순간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요 선이 보이시죠? 선이 보이는 밑에다 붙여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 재미, 즐거움에 있던 것들이 관계나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반별로 해보면 다 달라요. 이렇게 확실히 자유, 재미, 즐거움에 있던 것들이 다른 데로 많이 옮겨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이 단순한 그냥 하하호 즐거움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그렇지 않다. 기타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분석해 주고는요. 맞다. 행복은 글자 그대로 즐거움 맞다. 너희들이 많이 썼던 그것이 행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너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냐? 근데 이제 기타 같은 데 보면은 간혹 아이들이 이제 자기 봉사활동 같은 거 아주 힘들지만 보람 있었던 것을 적는 아이가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느낌은 어땠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거는 놀이동산 갔을 때처럼 그 신나는 기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더냐 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런 것도 행복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의미 있는 활동이 반드시 그 순간 즐겁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도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집중했던 순간 그때 기분 어땠는지 그냥 재밌고 즐거울 때 기분과 어떤 차이가 있었냐 물어보면 집중했던 순간 혹시 아이들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방학 동안에 삼국지를 뭐 읽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걸 집어서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는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체육대회 할 때 반별 대항할 때 뭐 이렇게 단체 줄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고 10명이 단체 줄넘기 하려면 걸리고 해서 아무리 연습해도 효과가 없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힘을 합쳐 몰입했는데 50개, 60개를 뛰었던 그때의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게 해서 그런 경험들에서 느끼는 그런가 그것도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것들 아이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몰입에 대한 거 그리고 몰입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게임을 많이 생각할 때에 중독과 다른 점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의 정의는 이렇게 됐거든요. 행복이란 즐거움, 몰입, 의미가 가득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지금 5가지가 뭐냐면 제가 행복 연수를 받으면서 얻었던 영감이거든요. 아, 내가 이런 교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과 목표로 제시된 건데 4, 5번은 같은 건데요. 이거 2개의 수도꼭지 배우셨나요? 아, 교과서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정을 없애면 곧바로 긍정, 나에게서 불행한 요소를 없애면 곧바로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20세기 심리학의 커다란 발견이거든요. 불행을 제거하면은 어디에 오는 겁니까? 그냥 0점이죠. 불행하지 않는 상태지만 긍정은 긍정대로 심어줘야 한다는 게 긍정심리학의 발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구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적어보게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그쵸? 짜증나게 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서 내가 더 늘려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찾아보게 하면 불행한 요소를 내가 제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행복한 요인들을 내가 늘려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개의 수도꼭지도 하고요. 초등학교는 또 초등학교 버전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못 길지 몰라요. 행복이란 것을 아까 포스트잇에 한 6개씩 쓰고 난 다음에 쇼핑을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상대방 것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막 늘려가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뺏기는 사람은 어때요? 난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또 행복을 많이 모은 사람은 행복을 늘려가는 것이 또 행복이구나, 이런 걸 하는 이 초등학교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보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을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의 첫 시간에 하는 활동들을 제가 총망라해서 지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오늘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센스마일 왕을 찾아라. 듀센스마일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오늘 이제 배울 건가 봐요. 그러면 듀센스마일 왕 찾기. PPT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다 활용하시고. 그래서 진짜 어느 쪽에 웃고 있는지 알겠죠? 얘는, 이쪽은 뭡니까? 그냥 팬 서비스로 웃어주는 거죠. 이건 정말 웃음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눈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저는 이걸 권하는데요. 이걸 해보시면요,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근육이 움직일 때 비로소 웃는 거예요.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면요, 금방 웃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요, 저는 웃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안 웃는다고 하죠. 그거는 그냥 입미소만 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그걸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회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자, 이 과학적인 원리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서. 이것도 1시간 수업입니다. 찍게 하고, 또 그걸 찍으려면 아이들이 막 웃게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그리고 정말 이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기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훑어보고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뇌구조 모형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지금 가장 많은 생각을 큰 부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유는 뭐다, 그리고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다, 이렇게 하면 그 반 전체의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애는 돈, 어떤 애는 훈남,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또 저는 막 놀이를 합니다. 지금 누구누구 머릿속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뭘까? 이렇게 맞추게 하면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막 맞춰요. 어떤 애는 게임 좋아하는 애는 게임일 것이고, 또 막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애들은 워낙 티를 내고 다니니까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 초콜릿 주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서약서, 행복 9가지 주제를 서약서로 해서 하고, 교과서 앞에 붙여놓고, 행복 수업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한번 이 서약서 읽고 지나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행복 교과서를 던져주고 마음껏 이렇게 뒤적이면서 가장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거 5개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발표하고. 이것도 좋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색지 하나 어려주고요. 그 명문장을 만들어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면은 이제 코팅지로 해서 이렇게 끈으로 해서 코팅지로 쓸 수 있게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학교 생들이 많이 하는 거, 저도 이거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과자로 행복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학년 말쯤 돼서 과자를 한 봉지씩 사오라고 해서요, 이런 학습지를 주고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다? 과자로 표현하게 하고, 왜 그런지 설명을 쓰게 한 다음에 나누는 건데, 이렇게 아이들 참 잘합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동영상 있으니까 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교사 연수에서 제가 한번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는 여행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시간 충분하고, 그리고 나서 과자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같으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행복 레시피 만들기.
그래서 행복 재료들을 넣어서 요리를 만드는데 우선 이제 요리명을 정하고 레시피 만들고 재료 찾고 이렇게 그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할 것이다 결정한 다음에 쫄깃한 감사와 짭짤한 나눔, 달콤한 음악, 새콤한 칭찬, 고소한 웃음, 상큼한 친구, 톡톡 자신감 이렇게 해서 레시피 만들고 시작. 그쵸? 밀가루는 가족, 치즈는 친구, 새우, 돈, 올리브 사랑, 고구마 취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아까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음식으로 요즘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이것도 1시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순간을 이제 맞추기 이건 좀 액티브하게 그렇죠? 정지 화면 만들기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하나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5명이 나와서 6명이 나와서 행동으로 딱 표현하고 정지 화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뭘 표현한 거다 맞추기 뭐 이런 활동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1교시를 마치는데 저는 오늘 이제 고등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강점 카드 놀이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어렵게 됐고요. 요거는 심화에 오시면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요.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자, 선생님들 지금 그 종이를 한번 마셔줄까요? 이거 그러면 참고해서 가져가셔도 좋아요.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쓰시거나 뭐 쓰실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는 강점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시죠? 선생님들 솔직히 당신의 장점을 써보세요. 지금 A4 용지 주고 쓰라고 하면 5개 못 넘기실걸요? 5개 못 넘기셔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요, 이 강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빈약해요. 그런데 약점을 쓰라고 하면 어때요? 한 10가지는 쓸 수 있을걸요? 자신의 약점. 근데 우리의 지난 삶이 항상 약점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뭐에?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강점을 이제 찾는 것. 그래서 강점을 나타내는 단어가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 한 24개 덕목 기반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블룸 컴퍼니라고 하는 요즘 최고 뜨는 이 긍정심리학 회사에서 54개 강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유리하셔요. 가져가셔서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이 강점이 쓰여진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해서 자기 강점을 모으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강점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의 강점 스토리지도 이제 게임을 여러 번 해서 강점, 대표 강점을 고르는 겁니다. 고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5개를 쓰는데 왜 별을 했냐면요. 그 강점들이 바로 나 자신을 지금까지 빛내준 강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빛내줄 강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점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강점이 만들어지는 그 과학적인 뇌과학을 살펴보면요.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자기한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강점이라고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점을 자꾸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강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강점을 가지고 이제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을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카드로 준비했고요.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하기는 카드 값이 비싸서 선생님들이 잘 못 쓰세요. 그럼 저는 또 뭘 더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냥 지필로 자기 강점을 찾는 도구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강점을 찾게 한 다음에 요걸 하는데요. 요 이제 강점 5개를 쓴 다음에 2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강점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동안 이뤄냈던 성취들, 행복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면은 다 이 강점들이 발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되짚어 보면. 그래서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해냈는지 나의 과거 삶의 이력을 한번 이 주제에 막 마인드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이 강점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생들 특히 필요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요 5개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찾아보게 하는 거 2가지 방향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안 해보시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비교하지 않기 수업에서 보통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욕심을 좀 냈는데 몇 가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동안 강점하면 잘하는 것이라고만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라고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점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건데요. 에너지를 얻는 거. 내가 그 일을 하면 에너지를 얻는 거. 강점이 아닌 일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소진이 돼요. 근데 강점인 일은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때요? 힘이 나요. 그리고 그 영역으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오르고 더 해보고 싶고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싶고 이런 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해도 질리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강점이라는 프레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오래 하다 보면 뭘 해요? 잘하게 되는 거죠. 잘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힘을 얻으면 또 어때요? 더 오래 할 수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점을 정의하셔서 자기 강점을 찾고 개발하고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고등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